상속인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 상속인은 사촌까지. 어머니 쪽에 있던 자녀가 예. 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까?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정 상속을 할 때 상속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상속 순위 중에 최우선 순위가 이제 직계 비속이죠.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민법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 변호사님, 네. 법정 상속을 한다. 이제 그러면 어떤 상황에 법정 상속을 하게 되죠? 예, 뭐 특별히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하지 않았거나 예, 또 유언을 했는데 예, 그 유언이 효력이 없다거나 아하. 이럴 예. 때는 이제 민법에서 정한 대로 상속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무조건 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을 한다 이렇게 네,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유언을 했는데도 유언이 효력이 없다. 예, 효력이 없는 유언을 이제 남기게 되면 그 경우에도 이제 법정 상속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남기더라도 잘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정확히. 정확히 예.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 역시 이제 유언 남기는 게 필요할 텐데 남기려면 정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법정 상속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상속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제일 먼저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 그렇죠. 상속인의 풀을 우선 먼저 정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상속인이 숫자가 여럿이 있는데 예. 다 n분의 1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다 그 사람에 따라서 상속 그 지분도 다르고. 예. 예. 이제 순위에 따라서 가니까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예. 우리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누구한테 재산이 가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을 해야 될 재산을 정확하게 이제 정리하고 전체 총량을 이제 확정짓는 것이 그렇죠. 첫 그것도 번째 중요하죠. 단계가 되네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상속인의 순위가 결정되고 재산이 결정됐다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느냐. 예. 상속 지분이라고 그러죠. 상속 지분. 예. 법에서 다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법에서 얘기한 대로 지분대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 세금 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상속세라고 세금 내겠죠. 예. 현금 같은 경우는 뭐 세금 내면 끝이죠. 그렇죠. 그거야 뭐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상속 재산이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재산이 있다 하면 부동산이 아무래도 대다수겠죠. 그럼 부동산을 갖게 되면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되는 절차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렇죠. 등기도 또 상속인이 하나라고 그러면 그 이름으로 넘어갈 텐데 이게 또 상속인이 여럿이라고 그러면 분할 등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등기하고 분할하고 명의 이전하는 절차가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법정 상속해야 된다. 그럼 이제 세 단계를 거쳐서 법정 상속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 상속인의 풀을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상속인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되느냐. 우리 김 변호사님, 우리 민법에서 상속인의 풀을 어디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돌아가신 분을 이제 피상속이라고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속인이 이제 정해지는데 상속인은 4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넓게 뭐 5촌이나 6촌은 원칙적으로 이제 상속이 안 되고 사돈의 8촌 이런 거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 안 되는 거. 우리는 4촌까지만 되고 제일 먼저는 당연히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자녀를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직계 비속이라고 표현하죠. 자녀들. 돌아가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 요게 이제 가장 1순위죠.
예. 이분들이 없으면 이제 2순위로서는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기 2순위가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당연히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 때 이제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되는 거고요. 또 돌아가신 부모가 없다. 예. 그러면 이제 3순위로 그 돌아가신 사람의 형제 자매들, 누나, 여동생, 형, 남동생 이런 분들이 이제 그 3순위가 되겠습니다. 3순위는 세 번째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 1순위인 돌아가신 분의 자녀나 배우자도 없고 또 돌아가신 분의 부모도 없고 이럴 때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가 상속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동산 청약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1순위 마감하면 예. 다음 순위 이제 없죠. 없죠. 0순위가 없으면 예, 그다음에 1순위 가는 거고 아하.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가는 거. 예, 예, 아주 부동산 정확한 청약처럼, 표현이시네요. 예, 부동산 청약처럼 이제 이해하면 된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4촌 이내에 이제 반계 혈정이라 해가지고 반계라 그러면 형제 자매의 자석을 말합니다. 조카. 예. 보통이죠. 조카.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형 직계가 아니라 그걸 반계라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의 그 형제의 뭐 자식들 이러면 이제 보통 이제 삼촌이 되겠죠. 거기에 자식들 그러면 이제 사촌이 되겠죠. 그런까지 이제 우리나라가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 이제 상속인이라 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별 기여자라는 거 없을 때 아예 없을 때 이제 특별한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거는 이렇게 4순위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로 끝난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혈연으로 뭐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적어도 사촌 이내에 들어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 2, 3, 4순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간단합니까? 이 혈을 실제 일을 하시다 보면. 뭐 여기에 말이 이제 직계미속이라 해가지고 자녀라고 하지만 자녀가 호적에 들어있는 자녀가 있고 또 호적이 없는 자녀가 있고 또 뱃속에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첫사랑에 실패해가지고 또 난 자녀도 있고 첫사랑에 실패했다는 얘기는 애는 생겼는데 그렇죠. 결혼을 못했다. 예, 뭐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직계미속 그러면 호적에 나온 그 직계미속만 말하는데 이렇게 뭐 태아, 그 다음에 결혼 안 했지만 첫사랑에 실패해서 어디 숨겨둔 자식 이런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 다 이제 상속 재산 달라고 덤벼들죠. 예,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군요. 이거 제가 처음에 이 민법 딱 보면서 1, 2, 3, 4순위 딱 이렇게 보는데 아니 이렇게 잘 돼 있는데 무슨 유언 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금 이제 복잡한 뭐 상황, 간단한 상황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상황까지 직계 비속이라고 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직계 비속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궁금한 점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자녀들의 결혼 유무에 따라서 뭐 상속 순위가 변경이 되나요? 뭐 상속 순위라든가 뭐 상속 재산 이런 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나라에 좀 심해가지고 굉장히 차별이 뒀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과거에는 결혼 안 한 여자는 결혼 안 한 남자의 반, 결혼한 여자는 결혼 안 한 남자의 4분의 1 이렇게 상속이 됐는데 이게 70년대 말에 다 이게 좀 민법이 바뀌면서 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이 민법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예. 야, 그렇습니다. 이게. 그 뭐 세계적으로 대단히 드문 나라인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자의 또 발언이 좀 센 편이죠, 아무래도. 그건 김 변호사님 집안 얘기고 뭐 다른 집은 아니 저희 집안은 남자가 셉니다. 그래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농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저 군대 가기 전에 남녀가 열렬히 사귀다 네. 이제 군대 가기 전날 네. 남녀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은데 예. 애가 생겼어요. 예. 예. 근데 애가 생겼는데 또 남자 집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그 뒤로 전혀 못 만나고 네. 수십 년 동안 헤어졌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소설 같지만 실제 그런 적이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실무에서도 해봤고요. 아, 예. 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비상속인이 죽었어요. 이제 아빠죠. 네. 아빠가 죽었으면 죽었을 때 이제 딸이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나도 상속인으로서 네.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권리가 인정됩니까? 인정됩니다. 다만 이제 절차상 뭐 재판, 뭐 인지 청구 이런 절차만 밟는다면 얼마든지 자식으로서 대우받고 상속 재산 중에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결국 소송해야 되겠네요. 예, 소송해서 예. 인지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자녀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1순위로 그렇죠. 직계 1순위죠. 비속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외자도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예. 인지를 이제 하게 되면 그렇죠. 직계 비속에 속한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복잡한 또 상황 중에 하나는 태중에 있는 자녀, 예. 아직 태어나기 이전의 자녀도 예. 직계 비속에 해당이 됩니까? 예, 우리나라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태아도 법에 그 상속에 있어서는 태어난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하. 예. 아직 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있고 태중에 아이가 하나 있다 그러면 네. 역시 그냥 같이 1순위로 상속인이 그렇죠. 두 사람이 되는 것이로군요. 그렇죠. 예. 만약에 태중에 아기도 없이 예. 뭐 한의문 때 뭐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배우자 혼자 다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렇죠. 예. 태중에 아이가 있다 그러면 상속인이 둘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죠. 예. 야, 이거 뭐 우리나라가 이제 남녀 평등만 잘하는 게 아니라 뱃속에 든 애까지 아주 예. 뭐 확실하게 생명으로 보장을 하고 있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좀 풍습 중에 하나가 이제 양자를 드리는 그런 제도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되게 이제 양자는 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때 뭐 사촌 아니 뭐 그렇죠. 형님의 아들, 형님의 아들이나 뭐 동생의 조카 뭐 이렇게 예. 양자로 이제 드리는 일이 있으면 예. 양자도 어떻게 직계 비속으로 양자는 뭐 예전에는 뭐 그런 잖아 요즘은 꼭 먹고 알 먹는 거죠. 양부모 재산도 상속받고 생부모 재산도 상속받고 아하. 아주 뭐 야, 이게 상속과 관련해서 아주 양자로 하는 게 그렇죠. 예, 아주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양자도 결국 이제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똑같이 그렇습니다. 1순위의 직계 비속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족관계 관련된 법이 이제 얼마 전에 바뀌어서 친양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친양 양자가 아니라 더 센 친양자. 양자 제도하고 친양자 제도의 차이점은 뭔가요? 제일 큰 차이점은 양자는 그 법률상 생모 생부도 내 부모고 그 다음에 양모 양부도 내 부모인데 친양자는 아예 시샘말로 호적을 파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모 생부하고는 완전히 그 법률상 절연을 하고 양가집에 가가지고 오로지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제도를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것의 엄격한 의미는 이제 혈연 관계로 이제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요 경우는 이제 친양자 제도가 되면 혈연 관계하고 똑같은 것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상속도 친양자가 되면 예. 생모 생부에 대한 재산은 상속 못하고 오로지 양부모 재산만 상속하게 되는 호적을 파갔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뭐 그거까지 생각은 안 하겠지만 어느 집에 양자로 한다 그러면 친양자보다는 그냥 양자로 하겠다 하는 게 그게 실속 있죠. 실속이 있다. 역시 뭐 모든 걸 다 돈으로 보는 변호사님들 이제 말이네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자, 이제 요즘 보면은 요즘 사회가 이제 뭐 이혼하고 재혼하는 일들이 이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네. 재혼했을 경우에 그 이전에 이제 낳았던 자녀들의 상속권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네.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뭐 예를 한번 들어서 이제 네, 질문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요. 여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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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예, 남자가. 예, 예. 그러면 예, 재혼한 예, 남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쪽에 있던 자녀가 예, 예. 예, 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까? 아, 혈연 관계 없기 때문에 예.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그럼 상속인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려면은 이제 그 재혼한 부인이 난 자식을 예. 자기 아들로 이제 양자나 친양자로 이렇게 입적을 해야겠죠. 아하.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상속은 할 수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양자제도나 친양제도를 활용해야 그렇죠. 재혼하기 전에 생겼던 부부와 이제 자녀들이 예, 예. 예,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예, 예. 예, 요즘 뭐 워낙 재혼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예, 예. 예. 아,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되게 이제 뭐 시부모와 아니 며느리 관계가 굉장히 나쁘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 예. 이제 알고 있는데 아주 드물게 네. 딸보다 더 예쁜 며느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지요, 요즘. 예. 아, 그렇습니까? 딸보다 예. 예쁜 며느리도 많다. 아, 뭐 얼마든지 있죠. 예. 얼마든지 있다. 예. 예. 예, 그럼 딸보다 더 가까운 며느리. 예. 예. 이 며느리는 상속권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상속권은 없죠. 예. 며느리는 나지 않았으니까 촬영 아하. 다만 이제 그 며느리의 남편이 남편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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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속이 가능하지만 예. 이제 며느리는 아무리 딸처럼 그렇게 귀여워해도 예. 예, 역시 이제 혈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한다. 법정 상속은 할 수가 없고 예. 굳이 이뻐해서 뭔가 주려면 유언을 통해서 해야겠죠. 아, 유증을 해야 된다. 예. 예.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김 변호사님과 이제 살펴본 내용이 이제 상속인의 이제 순위를 결정할 때 직계비속이 1순위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네. 예, 직계비속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보통 가정에서 예. 아들, 딸 예. 뭐 이런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많은 다른 경우도 해당된다 예, 하는 예.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